어떤 종류의 우리 몸에 가해지는 수술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출혈, 그다음에 통증, 손상, 염증, 감염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방금 말씀드린 각 항목에 대해서 뭐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위험률이 있고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손상이거든요. 손상. 수술은 우리 몸에 생기는 그 자체로 손상이죠. 우리 몸에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상이라는 거는 의도하지 않은 손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팽창염 보형물이나 이런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도 그 보형물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주변의 다른 구조들을 다치지 않게 정확하게 의도하는 부분만 수술이 가해지고 그 주변의 정상적인 구조들은 전혀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수술의 원리가 그렇듯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먼저 펌프를 말씀드리면 음낭에 펌프 조작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음낭 근막층의 그 고환, 양쪽 고환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데 조금 정확하게 고환끼리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조작이 편한 위치로 넣어야지 장기적인 사용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이 부분 기술적으로 의사가 고려할 부분은 있지만 펌프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뭐 고환이 다친다든지 뭐 음낭 안에 있는 고환 외에 다른 뭐 다칠 만한 구조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나머지가 이제 실린더가 들어가는 음경과 저장소가 들어가는 대안인데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은 미국 비뇨기과학회나 유럽 비뇨기과학회에서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아주 표준적인 발기부전 치료법이기 때문에 비뇨기학과, 비뇨기과 교과서에도 명확하게 수술 과정이나 보형물의 종류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다양한 부작용이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 위험률들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도 손상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실린더가 들어가는 부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위, 음경이 그대로 양쪽으로 산쌍으로 들어가면 가장 인접해 있는 것이 요도예요. 우리 음경이라는 거는 발기와 배뇨, 소변도 나오고 성관계도 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성기능과 소변 배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 이 성기능을 위해서 실린더를 이식을 했지만 소변 나오는 요도가 다쳐서는 안 되죠. 배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장소가 들어가는 곳은 후복막 공간이라고 하는데 방광에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해외 연구 논문을 보면 이 저장소가 팽창하고 이완됐을 때 속장골 정맥이나 속장골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큰 골반에 있는 대혈관하고 방광하고 사이가 저장소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리포트가 있는데 방광이 팽창해 있을 때는 거의 한 1cm, 1.5cm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식을 정확한 위치에 하지 못하거나 혹은 방광이 제대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방광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 중에 이제 요도 손상이나 방광 손상은 우리가 출혈이나 혈뇨로 수술 의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도나 방광 손상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보형물 수술을 중단을 하고 도뇨관, 이제 소변줄을 한 1, 2주 정도 위치를 한 다음에 요도나 방광 손상이 어느 정도 나으면 그 다음에 보형물을 재이식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면 요도나 방광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수술 중에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낮아요, 사실. 요도나 방광의 손상이 수술 중에 생겨서 보형물 이식을 중단하고 소변줄을 위치한 다음에 나중에 보형물을 재이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대단히 낮다는 기준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요도 손상을 봤을 때 한 1%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대신에 요도 손상이 더 생길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진찰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로니병이라든지 바세린 주입, 기타 음경이나 성기 수술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은 그 해면체 안에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수술할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 골반 쪽 암 수술을 전립선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이런 암 수술 받으셨거나 혹은 뭐 양쪽 사타구니 탈장 수술, 신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대퇴동맥 우회술이라든지 받으시게 되면은 안에서 수술이 한번 행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 후복막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유착이 있거나 그 공간 주변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면 또 방광암 수술하고 인공 방광을 또 만들었다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식된 신장이나 인공 방광들이 이제 수술 과정에서 다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라든지 요도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만한 기존에 병력이 있었는지 당연히 수술 의사는 잘 확인을 해야 될 테고 음경 쪽에 어떤 다양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의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진행을 해야 되고 복부나 골반 쪽에 수술 받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원래 이식하기가 편한 혹은 표준적인 공간인 방광 주변의 후복막 공간에 이식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혹은 오른쪽에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왼쪽에 하는 게 나을 것인가
또 그 후복막 공간이 아니라 뭐 뒤에 복벽이라든지 다른 대체 공간으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는 게 안전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에서 어떤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유의미한 손상, 그 중에서도 요도라든지 방광 손상이라든지 안에 장 손상이라든지 혹은 안에 큰 혈관 손상이라든지 그런 손상들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무난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지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력들, 수술 기왕력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찰이나 문진 때 자세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집도의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수술 방식을 바꾼다든지 접근 방식을 바꾼다든지 수술 중에도 굉장히 주의 깊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의료진이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테고요.